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흐름 하나가 포착이 돼서 얼른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정규 강의 20기는 접수 기간이 오늘까지고요.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에 강의가 올라가요. 가능한 빨리 수강하시고 거기 내용에 맞춰서 빨리 움직여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얘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달이 피크였던 셈이에요. 집들을 많이 산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거예요. 둔촌주공 입주는 다가오죠. 그리고 정부가, 저는 이거 이렇게 표현해서 유감스럽지만 약간 후진국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에 가산금리를 올려라, 대출을 덜 해줘라, 더 쪼여라 했다가 내가 언제 금리를 올라야 그랬냐, 금리를 올리지 말고 대출을 쪼여라, 이런 식으로 무슨 사기업에서, 옛날 제가 다녔던 그런 유통기업에서 있었던 것처럼 위에서 쪼고 근데 아래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그냥 사기업인데 그 말을 또 듣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장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언론들이 일단 요거부터 아셔야 되는데, 언론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한다, 폭락한다, 반토막 난다는 얘기를 가지고 정말 많은 조회수를 얻었어요. 여기서 이제 스타덤에 오르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일부 분들이 이번 시장에 사람들의 비난에 못 이겨서 스탠스를 바꾸거나 물을 타거나 되게 애매하게 해버린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느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한데 그 정도에도 약간 흔들리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위협이나 협박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지난 영상에 지금 와서 스탠스를 바꾸는 분들은 난 되게 애매한 게, 바꿨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좀만 기다리시면 될 텐데, 왜냐면 둔촌주공 입주가 다가오잖아요. 왜 이걸 못 기다리고 스탠스를 바꾸냐, 지금 스탠스를 바꾸시면은 굉장히 애매한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저는 욕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돼요. 이제 더 이상 하락을 얘기하는 게 피로감이 오셨거나, 아예 그쪽 방향인 분들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죽어나가는 사람, 망하는 사람만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인기를 끌려는 분들 외에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버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언론이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시장의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잠깐 멈칫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이랑 언론의 스탠스가 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에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사람들이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언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88 대책이 통한 거다, 거래량을 잡았다, 둔촌주공 입주도 있다, 여러 가지 규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다시 갈 길 간다, 내년만 되면은 둔촌주공 입주만 끝나면은 시장은 갈 길을 갈 것이다, 이거를 언론이 계속 얘기하게 되면요, 오히려 둔촌주공 입주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역사가 이래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가 아닌 게 돼요. 모두가 아는 정보가 뻥튀기가 되면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사람들 모두가 올해 하반기에 둔촌주공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출을 쪼이고 있다는 거, 이걸 아는 동시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정보가 서로 혼재된 시장에서 언론은 방향을 점점 택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하락을 얘기해도 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거란 표현을 대놓고 쓰고 있어요, 언론에서.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제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은 주요 지역 말고요, 아래로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오래된 어떤 주제인데요, 대화의 주제. 위에서부터 올라가면요, 밑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이게 법칙이에요.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택의 수요 공급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새로운 좋은 주택이 나오면 부자들이 옮겨가고 부자들이 살던 집을 중산층이 쓰고 중산층이 쓰던 집을 밑에 사람이 쓰고 밑에 쓰던 사람이 이거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임대주택도 조금씩 좋아지고 부자들의 주택도 좋아지고. 근데 우린 지금 상단에 공급이 막혀 있거든요. 중산층에 옮겨 타기도 막아놨어요. 대출을 통해서. 시장 운영, 이건 전 제가 맞다고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운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를 가지고 돌아가는 시장의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거는 반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정부만 좋은 건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가요. 여기 뻥, 저기 뻥, 여기 뻥. 지금 상단 시장이 한번 뻥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차차 내려와야 되는데 차차 내려오는 게 아니라 뻥뻥뻥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신 나간 놈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정신 나간 놈이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제법 잘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시장이 얼마나 냉혹한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상단 시장 가는 거 보셨죠? 지금 잠실 강남이 아니고요. 마포 가보세요. 경기공장이나 마레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떤지. 미쳤어요. 전고점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의미가 너무 크지 않아요? 왜냐면 전국의 90% 이상의 아파트는요, 전고점을 못 넘었다가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90% 이상이라니까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전고점이 아니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아파트가 내려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옮겨 타기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놓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단지는 전고점을 넘어서 사람들이 사겠다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단이랑 상단의 격차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날고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전에 강북에 있는 아파트를 두 채에서 세 채를 팔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목동의 아파트랑 반포동의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했었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랑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났던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중계동의 아파트랑 일산의 아파트가 시세가 비슷했던 적도 있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강북의 아파트를 거의 6채 가까이 팔아야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이 흐름은 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상단의 아파트를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점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장이 많이 갈리는데 상단에서 좀만 내려오면은 갑자기 가성비가 너무 좋아 보이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싸? 반값이네. 그리고 여기 수요가 몰리는 시점이 와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안 올라가던 아파트인 거예요. 가성비는 정말 좋은데 내가 봐도 지금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못 올라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는데 이때 대기하고 있던 매수 수요가 많을수록 갑자기 급등이 일어나요. 상단에서 한번 일어났거든요. 이게 25년, 26년, 27년으로 가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수 대기 수요는 많아요. 근데 지금 서로 눈치도 보고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상단만 살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 사람들만. 너무 격차가 큰 이유가 상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하단도 지금 대기 중이고 그 하단도 대기 중인 거예요. 물론 맨 아래 내려가면은 전세 월세 시장이 정말 중심인 곳들은 유동성이나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도 전월세 공급이나 신규 공급이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자극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부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정권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역대 정권들을 보세요. 그냥 하다가 나가면 끝이에요. 아무 책임도 안 져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25, 26 가면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이걸 늘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 왜 풀어요? 정비사업 특별법 왜 만들려고 그래요? 이 두 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야당이 바보로 보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치는 지금 야당이 한 100배 정도 잘해요. 이거 뭐 욕할 분들은 욕하세요. 저는 이제 아예 제 생각이 굳어졌으니까. 정치는 현재 야당 민주당이 100배는 잘합니다. 상대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통과시켜준다? 그린벨트는 누가 풀게 해준대요? 정비사업 특별법은 누가 풀게 해준대요? 그린벨트는 지금 어디가 될지 알고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이건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통과도 안 될 거 왜 발표합니까?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 시행사 시공사 살려내는데 시간 걸려요. 이미 늦었어요. 전월세 시장 공급자 늘리면 한 2년 걸리거든요. 이것도 늦었어요. 지금 정권은 뭔가를 시작하면요, 얘가 효과를 발휘할 시기가 정권 말기이거나 레임덕 시점이랑 겹쳐요. 정권 초반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했어야 돼요. 다 늦었고요.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게 제 평가예요. 처음부터 할 마음 없었어요. 더 짜증나는 건 말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주택자 죽여버리겠다, 민간 시공사 시행사 절대 돈 못 번다, 부자들만 잘 살게 해주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덜 힘든데, 망가 중산층 이제 숨통 트이게 해주겠다, 내수경기 살려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뒤에 가선 실무진이 완전 짓밟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니까 분노가 커지는 건데, 지금 주택시장도 기대를 했다가 약간 상황이 안 되니까 실망감과 함께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 못 가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거래량이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테마주예요? 좀 사다가 말다가 사다가 말다가 사다가 말다가인데, 문제가 원래 언론이 사다가 말 때 시장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다가 마는 타이밍에 언론이 지금 먼저 나와서 아니다, 시간 지나면 다시 간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거 둔촌시공 입주 시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현장이랑 언론의 영향력이랑 의견, 실제 수급, 이거를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본질은 제가 보는 시장의 방향은 달라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시장 계속 가요. 쭉 갑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내후년 기회 많을 거예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지켜봐 주세요. 저는 제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론의 오차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없으면 이런 거는 완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